시행한 지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대로 된 시건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난이 가능한 구조죠. 현재 서울시가 금년도 기준으로 따릉이를 2만 5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2만 5천 대를 관리할 만한 인력도 확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또 이용하는 시민 의식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릉이를 대여받아서 일에 이용하고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난 관리를 3개월이 지나야 도난이 확인되는. 자전거는 이제 내용 연수를 3년으로 보고 있는데 10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교체가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 광역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전철이라든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역에 갔다가 많이 또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환승 수단으로 다 이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우리 기후 친화 교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범지구적인 어떤 환경에 상당한 그런 그 편익을 공공자전거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거치대에 준비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공재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이 공공자전거 도입을 준비하는 지자체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부주의와 잘못된 행동으로 도난이나 파손, 그에 따른 다수 시민의 불편과 운영 비용의 낭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자전거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한 개선책은 없는지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와 고양시의 공공자전거 이용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공공자전거는 주민들의 편의, 교통수단의 대체,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목표로 시행 중인 공공재 서비스입니다. 걸어가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비용이 활용되기 위한 일종의 단거리 교통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몇 사용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난이나 파손에 따라 비용 발생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그것인데요. 현재 서울시가 금년도 기준으로 따릉이를 2만 5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그 시민 편의를 위해서 금년 1년 동안 연간 적자가 한 80억 정도.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지난 2015년 마포구에서 250여 대의 자전거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2만 5천여 대로 그 운영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운영 범위만큼 수요자는 늘고 그에 따른 정비 건수가 함께 늘어난 만큼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즉각적인 처리가 어렵게 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을 위한 복지고 공공재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그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2만 5천 대를 관리할 만한 인력도 확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또 이용하는 시민 의식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민간 투자 방식으로 공공자전거 운영을 도입한 고양시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8년 행정감사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기부와 구입으로 입고된 자전거 수는 4,683대인 반면 분실된 자전거 수는 976대로 현재 고양시에서는 1,715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스테이션, 거치대 역할을 하는 스테이션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시건 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난이 가능한 구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라서 점점 더 그런 부정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션을 보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고양시의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 운영 방식의 공공자전거 사업을 운영했지만 내년 5월이 계약 만료 시기로 향후 운영 방식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11월 중에 의회를 상대로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 이후 사업권이 완전히 고양시로 인계된 이후, 인수인계된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이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서울시와 고양시 모두 문제점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공공자전거를 도입할 당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영 자전거 이제 도입이 우리가 이제 처음 그 제도를 우리나라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유럽에서 이런 그 제도들이 이제 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도입한 거거든요. 사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공영 자전거를 이제 도입하면서 이런 도난이라든가 훼손이라든가 이런 또 재정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났었죠. 운영 과정에서. 사실 그런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도입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또 제대로 어떤 된 대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우선 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시작한 게 이런 그 뒤늦게나마 이렇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공재의 경우 다수의 이용자를 위한 것이니만큼 소수 이용자의 잘못된 행동은 근절돼야 할 텐데요. 모든 이용자가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공공재 이용에 있어선 사용에 따른 의무 역시 함께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따릉이와 피프틴의 경우 도난이나 파손에 따른 규정이나 시스템, 정책 마련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이번에는 따릉이와 피프틴, 도난이나 파손에 따른 원인,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공공자전거에 도난이나 파손 등 운영 관리에 문제점이 생기면서 운영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릉이를 대여받아서 일에 이용하고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다시 반납이 제 장소에 반납되지 않더라도 소위 분실이라든지 도난 관리를 3개월이 지나야 도난이 확인되는, 도난 신고가 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자전거가 어디에 있더라도 실제 그 공단에서는 관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따릉이의 운영 관리 시스템의 문제는 인력 부족의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자전거 수만큼 인력 확충도 함께해야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는 지적인데요. 이 자전거가 내가 이용한 곳에서 뭐 다음 이동지까지 자전거를 세워두고 다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자전거가 쏠려 있으면 그걸 다시 사람이 운반을 해서 그 자리를 다시 원위치시켜놔야 되는 이런 일을 그 공단의 인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현재 2만 5천 대를 관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운영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 문제도 사업 초기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용을 수입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광고 수입으로 메울 계획으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광고 수입이 그렇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수입원이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 요금밖에 안 남는데 그 이용 요금을 또 마냥 올릴 수는 없죠. 몇몇 이용자의 시민의식 부재에 따른 규제 정책 마련 역시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 무임 성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발각이 되면은 30배 요금을 부과하는 이런 징벌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따릉이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그 이용자 부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페널티 기준이 없어요. 시민 의식도 좀 부족한 데다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자전거의 도난 문제를 보면 일부 청소년들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선 무조건적인 처벌을 가할 수도 없는 상황. 도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과 규제 대책 마련은 더욱 필요한 것인데요. 주된 이용자층이 청소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층에게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그런 일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어떤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래 그 처벌이나 어떤 시민의식을 위한 어떤 캠페인 이전에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문제냐면은, 이 과연 우리 이를테면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그 절도죠, 가져가는 게 어떤 그 재미로 이제 하는 건지, 호기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중고 자전거로서 판매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공공재의 도난, 이용자 부주의에 따른 파손 등의 1차적 원인은 시민의식 부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책이나 시스템 마련의 허점에 있어선 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공공자전거 운영에 따른 계획이나 시스템 마련은 더욱 중요합니다. 운영 중 축적된 데이터나 타 지역 사례의 검토를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공공자전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과연 어떤 점들이 고려돼야 할까요? 최근 서울시는 따릉이의 무단 사용에 따른 강력 처벌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따릉이 사용 후 제대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초과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위반 시 강제 회원 탈퇴 및 이용 금지 조치, 일부 청소년 사이에 확산되던 따릉이 무단 사용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교육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뒤늦게나마 그런 개선 대책 이런 게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이제 됩니다만은, 아예 처음 시작 전부터 이런 대책들이 마련했어야 됐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범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관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 그 악화가 그 양화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강력하게 이제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그 과도한 억제로 통해서 수요를 갖다 위축시킨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이용에 어떤 의욕을 저감시키는 것은 이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적절한 수준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인력 부족으로 자전거의 수거와 관리가 어려운 현 시점.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인력 충원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자전거에 투입되는 인원은 극소수고 지금 2만 5천 대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60명 정도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 서울시 의회에서 그런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공공자전거 운영에 따른 개선책들이 하나둘 마련되곤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비용 절감에 따른 대책 마련. 공공자전거 운영에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 논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수요 예측을 통한 스테이션의 선별적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자전거 거치소마다 그 이용 계획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곳은 수요가 부족해서 막 굉장히 공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곳은 별로 이용객이 없어서 그냥 항상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면적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요. 현재의 수익 구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용도가 극히 낮은 지역 같은 경우 도로의 형상이나 이런 부분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에도 선심성으로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다 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용 빈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서비스 대상 지역에서 제외를 하고 공공자전거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관련 데이터나 사례를 통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성향 파악과 그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예상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스테이션이 많을수록 그 이용자가 많아집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운영 비용도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운영 비용 투자는 얼마큼 됐으면 좋을지, 그 다음에 운영 요원을 갖다가 얼마큼 배치하면은 효과가 더 나올지, 이용 수요가 더 좋아질지, 서비스가 좋아질지 이런 점을 갖다가 좀 감안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자전거 재배치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이미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별 성향, 방향별 성향, 그 지역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빅데이터를 잘 이용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운영 비용들은 이제 과감하게 좀 줄여나가는 노력들, 그러니까 소프트한 노력들도 이제 병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선 다방면의 사례를 통해 방안 마련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영 자전거의 운영 주체가 지자체 내지는 또 지자체가 위탁한 이런 기관이란 말이죠. 하다 보니까 지자체로 예산이 이제 흔히 얘기하면 세금이 들어간 거죠. 하지만 유럽의 이런 도시들에서 보면은 그 사업 자체는 지자체가 이제 주로 하지만은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또는 광고회사 이런 쪽에서 어떤 스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사례들은 비용 절감 문제 해결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광고회사나 기업의 협찬 등을 통해 운영 보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코라는 광고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티뱅크, 그다음에 런던에서 이제 바클레이 은행에서 이제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익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무리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좀 풀어주면은 시의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인력 비용 같은 건 이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만은 일단은 우선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투자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경쟁력을 갖겠느냐. 그거를 설정을 해놓고 그 수준까지는 일단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 준다든가, 광고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기업 협찬이라든가. 공공자전거 운영 관리에 몇몇 문제점이 지적되곤 했지만 공공자전거의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자전거의 효율적 운영은 자전거의 올바른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이는 다시 도시문화 형성의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공자전거 운영과 도입이 활발한 현 시점. 이번에는 올바른 정착을 위해 장기적 정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공공자전거의 수요와 지자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17년의 자전거 보유 대수와 대여서 수를 비교해보면 그 증가폭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몇몇 문제점들이 지적되곤 있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거나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공공자전거 운영에 따른 긍정적 효과 때문입니다.
그 자전거는 이제 친환경, 그다음 지속 가능한 하나의 교통 수단의 하나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도시들에서 이제 자전거,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코펜하겐이라든가 뭐 암스테르담이라든가 바르셀로나라든가 파리, 런던 보면은 이 공공 자전거 정책이 상당히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기반이 돼 가지고 그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만드는 그 중간 과정이 이제 그 공공 자전거 또는 이제 공영 자전거 정책이기 때문에. 유럽의 공공 자전거도 사업 초기에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 도시문화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창원시에 누비자가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창원이 누비자가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그 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그 BC 비율, 저 사업성 비율이 한 1.0 정도 높게 나왔어요. 창원은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아마 이 공영자전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좀 노하우들을 이제 축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공영자전거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있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아마 그걸 다시 어떤 사업적인 측면 자산을 해가지고 2008년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창원시는 사업 초기 시가 직접 누비자를 운영했지만 2010년 창원경륜공단과 위스탁 협약을 맺고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경우도 운영 비용에 따른 적자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창원시는 꾸준한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재의 특성을 감안해 수익 창출보다는 시민의 삶에 기여한다는 정책 실현을 목표에 두고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자전거는 그 자전거 이용자한테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의 그 시민에 대한 그 서비스 비용의 일부다라고 이제 보는 점도 하나 포함이 돼야 되겠고, 그 자전거를 많이 타게 되면은 그 도시 경관이라든가 문화적인 요소가 이제 촉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 환경 개선 비용의 하나로 이제 투자비가 생각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유 자전거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공유 자전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도시를 보다 더 잘 알게 되고 자기만의 어떤 통행로를 구축하면서 보다 매력적인 이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끔 이런 그 투시 비용 역시 좀 중기적인 목표와 부합되느냐, 그다음에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 좀 그 커브를 갖다 좀 길게 보고서 이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공자전거 도입에 있어선 지자체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가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했었던 그 좋은 모델이 꼭 B라는 도시에 적용해서 성공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고유에 적합한 그 경영 모델이 무엇인지를 일단 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도시의 그 교통 특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토지용 특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선 좀 본 다음에 확실한 그 대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공공자전거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면서 유지와 폐지로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공공자전거의 긍정적 측면에 따라 도입을 서두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익성만을 고려한다거나 긍정적인 측면만을 염두한 일방적인 운영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주민 편익, 교통체증,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공공자전거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별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그에 따른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